네, 지금부터는 뉴스 퀵배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9시 06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재보선 후보 지역 관련돼서 어제 밤사이에 빡세게 취재를 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우선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72차 역사상 최초로 하는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잠깐 좀 들어주세요. 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의 원칙은 전략 공천을 한다. 전 지역에 공천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공천을 함에 있어서는 외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당에 신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인사들의 재배치,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당 사상 최초로 욕지도 선상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요새 바빠요. 새우잡이로 대게잡이로 고구마밭 거의 체험 삶의 현장 수준으로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분석해본 자료를 보니까 미국 갔다 온 장동혁 대표 서울 제외하고 3곳 어제 보니까 이렇게 양양에서 어망손질하는 장면 오늘 아침 그 사진 기사로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을 다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그 D-42일에 선상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가 오늘 당대표에게 재보선 전략공천 후보자들을 보고합니다. 오전 10시로 알려져 있었다가 다시 또 오전 9시로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변경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략공관위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9시로 시간이 급변경되었다. 기자들 따돌리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일부라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발표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보안 유지 때문에 시간을 계속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9일입니다. 다음 주에 현역 의원 일괄 사퇴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적어도 이날까지는 전략 공천 전체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투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을 두루두루 취재를 하고 크로스 체크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까지 14군데 지역별 후보자 선정은 대략 마무리가 되어갔다.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막판까지 모릅니다. 발표하는 마이크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이거는 확언 또는 단언할 수 없는 게 바로 후보인데요. 미세 조정 또는 막판 뒤집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운이 되는 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저한테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전운수 대변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 등은 사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마 여부가 논의가 됐었고 물론 지금 이 순간도 기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사실무근이고 정해진 바가 없고 현재 논의 중이며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꽤 오래전부터 출마 문제를 상의해 왔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사인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하정우 AI 수석
77년생,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79년생,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 82년생, 그리고 전은수 대변인이 84년생입니다. 모두 7080 세대. 좀 다른 개념의 7080이죠. 청와대 4인방 가운데 하정우 수석이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한다라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하정우 수석은 이제 본인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제가 직접 청와대 당국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그거 말고 또 어떤 말이 필요하겠느냐. 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일찌감치 밝힌 대로 베트남에서 돌아오는 대로 아마도 정확한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마는 구분응선을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아마도 이번 재보선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하정우 수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인천 계양을로 주소 이전을 하고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쳤던 김남준 전 대변인도 이번 재보선에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어디로 가느냐? 아마도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지역구인 연수갑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인천 지역구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두루 취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때 하남갑도 나왔고 또 그랬는데 돌고 돌아서 다시 인천 연수갑으로 정해지는 분위기다. 인천 연수갑 출마를 희망하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당내에서 적절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전은수 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최근에 격상한 것도 사실은 이번 재보선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구에 출마시키기 위한 포석이었다라고 전직 청와대 당국자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울산 남구갑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경쟁했던 전 대변인은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회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바대로 울산 남구갑에는 전략공천 대상으로 전태진 변호사가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다음 주 월요일 출연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 저희가 또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산 갑구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해철 전 의원, 김용 전 부원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이었는데요. 특히 여러 언론에서 확인한 바대로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억울합니다. 조작 기소가 사실상 확인되고 있어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통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당내를 구체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2심에서까지 유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조이대 코트라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무죄보다는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곤란하다. 다른 지역구까지도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 소위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된 뒤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권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선거전략단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김남국 대변인의 전략공천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날 정청래 대표는 이광재 전 지사,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 뜻을 확실히 밝혔는데요. 두 사람의 지역구가 어디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 연수갑 가능성이 높고요. 이광재 전 지사는 어디로 가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물었습니다. 답변은 몰러유. 예, 몰러유. 하남갑 아닙니까? 몰러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평택을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